안녕하세요.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시니어 지역 상담 사업에서는 어르신들께 평소 궁금해하셨던 복지정보,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법률 홈닥터 임규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유언과 관련된 법률 정보와 더불어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최신 법률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영상을 또 못 보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들께 법률 정보를 안내해드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임규선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본격적인 법률적인 설명에 앞서서 유언의 정의와 또 유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엄격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간혹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자녀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사항으로는 첫 번째 가족관계, 두 번째 재산의 처분, 세 번째 상속, 네 번째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유언장의 장래 형식이나 아니면 매장 방법에 대해서 남길 경우에 효력이 있는지 또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네, 이런 내용들은 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장에 기재하셔도 효력은 없지만 네. 그래도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의 의사를 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는데 이런 5가지의 방식 중에 좀 가장 쉬운 방식은 또 무엇일까요? 네. 지금이라도 어르신들께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작성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려면 일단 유언의 내용, 또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본인 글씨로 기재하셔야 되고요. 인장이나 도장으로 유언장에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인을 할 때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또 도장이 없을 때는 무인, 아시죠? 네, 흔히 말하는 손도장이나 지장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사후에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자필증서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날인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 바람에 남은 상속인 즉 형제들하고 이 대학교 간의 또 소송까지 그래서 긴 소송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언장은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와서요. 고인의 뜻과 달리 형제들이 재산을 가져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스마트폰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이 되는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또 여기 참가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과 또 증인 본인의 성명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과는 다르게 증인이 1명 필요하시고요. 녹음이라고 하면 뭐 음반, 테이프, 필름 이런 데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또 스마트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영상 촬영도 녹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또 증인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또 증인이라고 하니까 막 어르신들께서도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데, 네, 맞아요. 네, 민법에서는 이제 증인의 결격 사유, 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 정하고 있고요. 이제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 혈족 이렇게 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네. 증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외에 또 다른 대표적인 방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유언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 공증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일단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네. 그러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또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을 승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유언 공증은 이제 증인이 2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민법상의 결격 사유 외에도 공증인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증인에 관한 요건들은 유언 공증 전에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 공증인, 즉 공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보다 좀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신력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유언 공증은 공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이 수수료는 유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또 요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유언 공증 수수료 상한선은 300만 원. 300만 원. 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증 변호사가 이제 출장을 나와서 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수수료 외에 일당이나 여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분들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분들은 수수료, 일당, 여비 지급이 면제됩니다. 네, 변호사님, 이 외에도 또 유언에 대해서 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을 청구해야 됩니다. 검인.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의 경우는 검인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이 검인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언 공증은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이 검인이라는 절차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서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유언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유언장 쓰실 때 치매가 있으셔서 이거는 무효다. 이런 식의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으실 때에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언장 작성할 때 유언 집행자의 지정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많이 생각을 못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언 집행자는 이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관리하고 또 기타 유언의 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지정을 맡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다. 그러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또 유언 집행자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요. 제한 능력자나 파산 선고를 받은 분들은 유언 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상속법에 이어서 오늘은 또 유언에 관련된 법을 알아보면서 평소 어르신들이 법률 상담을 통해 또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또 함께 해보았는데요. 혹시 상속과 유언에 관해 더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또 이 주제 외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좀 최신 법률 정보가 있으실까요? 상속과 유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시간이 짧다 보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이제 상속 재산의 분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예, 상속인 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사망 신고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 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만약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 하신다면 기한 내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요즘은 워낙 가족 간의 왕래도 적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지나서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든지, 뭐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장을 받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이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이 특별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로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게 돼서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3개월 이내에, 그렇죠. 예, 이것도 3개월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하나 좀 어르신들께 이번 기회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주택 명의 대여 사건. 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주택자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몇십만 원 또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 달콤한 말로 적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이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어르신들 명의로 주택이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서 기초수급을 탈락하게 되시거나, 또 영구임대 아파트로부터 주택이 생겼으니까 퇴거해달라는 청구를 받게 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법률음 닥터도 찾아오시고 하지만, 이게 또 저희가 열심히 또 민영사상의 방안도 검토해봤고 시도해보았어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혹시나 누군가가 접근해서 명의만 빌려달라 하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짧은 시간 동안 지난 상속과 관련된 영상에 이어서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 정보를 또 알려주신 법률 홈닥터 임규선 변호사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 기관의 어르신과 또 구로구 지역 주민 어르신들께 너무 뜻깊은 또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구로노인복지관 시니어 지역 종합상담사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복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